안녕하세요. 탁월한 유능부자 진희 작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점이 장점이다 라는 단점을 장점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고른 이유는 저의 단점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고, 그것을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드리고자,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자 이런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인식의 변화의 시작이잖아요. 단점에서 장점을 찾아내야 그걸 발전시킬 수 있겠죠. 그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기 혐오가 있으신 분, 단점을 없애고 싶다, 혹은 변화하고 싶다, 단점들 때문에 내 자신이 싫어서 속상했던 적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바치는 첫 번째 영상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인생과 제 자신을 송두리째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이런 마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불만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만족하는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행복할 수 없죠. 상대적으로 행복한 시간이 덜하겠죠. 제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느리다는 건데요. 이 느리다는 점을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잘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일부러 느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도 자꾸 느리다는 지적을 받고 그러니까 고민이 많았죠. 말이 느리다는 말도 들었고 밥도 느리게 먹었습니다. 밥 먹는 속도가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여기에 또 얽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음 영상에서 공개할 테니까 구독 눌러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미대를 들어갔는데 미대 입학 그 전에 미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그렸겠죠. 그런데 제 결정적인 문제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손이 느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왜냐, 입시 미술에서는 속도가 중요한데요. 아무리 잘 그려도 완성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고2 말에 미술학원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고3까지는 시험장에 가서 그래서 완성을 못했어요. 짧으면 3시간, 길면 5시간 안에 완성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학원에서는 시험장에서보단 시간을 더 여유롭게 주니까 괜찮은데 입시에서는 정말 불리한 특성이죠. 근데 미술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입시 미술에서 대입이라는 목표에서 성공하기 위함이잖아요. 좀 목표가 이상했던 거예요. 저는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마치 화가가 되기 위해 입시 미술학원에 들어간 것처럼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막 혼과 열과 정성을 쏟아서 장인 정신이라는 말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입시 미술에서 이게 맞냐? 아니죠. 완전 땡이죠. 적합하지 않은데 제가 좀 뭔가 제가 그때는 아티스트인 줄 알았어요. 내가 막 예술가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비효율적으로 다닌 거죠. 입시에서는 손이 느리면 말짱 꽝인데 시간을 주면 또 잘 그리니까 고3 때까지는 저는 이게 제가 잘하는 것인 줄 착각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재수 3수 때는 내가 대입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건 꼭 고쳐야 할 문제구나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변화를 감행하겠다고 확실히 하게 됩니다. 그때도 문제인 건 알았지만 잘 안 고쳐지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짜 내가 어떻게든 고쳐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고, 그러다 제게 부원장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평소에 제가 열심히 하고 잘 그리는 거 잘 아는데 시험에서 실력 발휘를 못할 게 보이고 느린 게 극복이 잘 안 되니까 어느 날은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대한민국 미대 입시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저격을 하신 거예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외국에서 미대 들어갈 것도 아니었고, 우리나라에서 미대 들어가려고 작정하고 준비 중인데 말이죠.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땐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울기도 했고, 시험을 한두 달 앞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외국으로 뿅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게 재수할 때였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삼수까지 해서 손 느린 걸 극복을 했습니다. 와! 그래서 시간 내에 완성을 하는 훈련을 진짜 빡세게 했죠. 진짜 그림만 그렸어요. 수능 끝나고는. 그렇게 매일 빡세게 그림만 그리면서 훈련을 하니까 고쳐지긴 고쳐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속도라는 게 천성적으로 저처럼 더 느린 사람이 있고 더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진짜 너무 간절하게 빨라지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노력 안 해도 그냥 빠르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느리고 좀 속상할 만하지 않나요? 그래서 나는 겁나 빠르고 싶은데 난 뭘 하든 느린 거예요.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요. 빠른 사람들이 부러웠죠. 그런데 거북이가 토끼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이 속도로 성격이 진짜 나뉘기도 해요. 그래서 디스크 검사라고 DIS 네 가지 성격으로 분류가 되는데 속도에 따라서도 사람의 성격을 나눌 수가 있어요. 저는 거기서 당연히 느린 유형인 C 유형에 속했는데요. 이걸 저에게 알려주신 강사님도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어떤 성격이 더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용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 사람의 특성이 다르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모두 나랑 특성이 같은 사람과 일하게 되진 않아요. 상호작용, 소통을 할 때도요. 그래서 더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아, 저 사람 그래서 그랬구나. 아, 난 이래서 이 상황에서 이랬구나 하고 더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툴인 거예요. 이런 심리 테스트가. 이런 거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싫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좋아해도 그래서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내 마음에는 이미 깨져서 밑독에 줄줄 새고 있어. 정신적인 에너지가. 진짜 지독한 자기 미움이었는데 마음에 구멍이 이렇게 블랙홀처럼 뚫려 있으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뭐 칭찬을 매일 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칭찬을 해주고 내가 뭐 그래도 미술을 잘한다고 생각해서 이걸 선택하고 그러긴 했지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늘 허하고. 지금은 알아요. 자기 자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그런데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나를 너무 미워했던 거지. 사랑해주지 못했던 거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걸 셀프 이미지라고 하는데 자존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그 셀프 이미지가 굉장히 나빴던 거지. 단점에는 내가 지금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는 놓치고 있는 다른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단점에도 양면성이 있다. 세상 모든 것에 양면성이 있듯이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격이 좋다, 나쁘다 구분을 하지만 진짜 성격 파탄자가 아니고서야 저는 나쁜 성격, 좋은 성격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더 원하는 성격이 달라요. 선호도 차이예요. 좋고 나쁨의 그런 절대적인 구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저처럼 좀 차분하고 얌전한 성격의 사람을 더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흥이 넘치고 마마무같이 그런 좀 비글 같은 성격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사람 성격이라는 게 그렇게 한 부류 안에 완전히 들어가지가 않아요. 사실 저도
겉으로 봤을 때는 차분해 보이는데 흥이 넘칠 때는 좀 약간 미친 사람 같이 흥이 겨울 때도 또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집에서 혼자 놀 때. 그래서 내가 뭘 더 좋아하느냐에 따라 좋고 나쁨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 성격은 싫어하고 남의 성격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그 반대의 성격을 갖고 싶어 하고 따라가고 싶어 하고 더 끌려 해요. 그래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좀 굳이 따지면 우울한 사람보다는 좀 힘이 넘치고 밝은 성격의 사람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뭘 더 좋아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죠? 내성적이고 아싸에 가까운데 인싸나 활발한 사람들, 사교성이 좋은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고 동경했고요. 제가 가지지 못한 그런 성격을. 근데 뭐가 더 나쁘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반대로 내가 부러워했던 사람이 오히려 나를 부러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단점이 단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장점으로 발휘될 때도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단점에 숨어있는 장점을 인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느리다는 사실, 즉 단점들에만 집중을 하니까 괴로웠던 건데 여기서 관점을 전환해 볼까요? 당연히 수많은 장점들이 있어도 그거 다 제쳐놓고 그거 내 거 아니다 해놓고 단점만 생각하고 단점에만 집중해서 생각하면 즐거울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근데 저는 그런 미련한 짓을 10년 넘게 계속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혹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괴로움에서 빠져나가게 도와드리고자 하는 거죠. 제가 느린 이유가 뭐였을까요? 남들보다 더 완벽주의가 심하고 그 말은 뭐예요? 할 땐 정말 제대로 한다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소한 부분까지 최대한 완벽하게요. 남들이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까지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더 들이고 집중하는 만큼 남들보다 섬세하고 디테일한 일에는 유능함을 보일 수 있었던 거죠. 또 느리다는 특성에 숨어있는 다른 장점들을 찾아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침착하고 이성적이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인정해야지. 맞아, 나는 이성적이지. 남들보다 깊이 있게 찬찬히 살펴보고 관찰하는 거 또는 분류하는 거 그런 걸 잘하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도 좋아하고 생각하는 걸 귀찮아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귀찮아하지 않아요. 즐기는 거죠. 생각하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깊이 있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심리학, 철학에도 그러니까 관심이 많고 잘 맞고요. 독서도 제 성격이랑 굉장히 잘 맞아요. 그리고 이런 느리다는 것에 길이 난 장점을 관한 또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제가 액세서리 가게에서 일했는데 다른 알바생들은 구석에 있는 그런 보지 못하는 먼지까지도 제 눈에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예민하게 캐치할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찬찬히 이렇게 보면서. 근데 아무도 안 치우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치웠죠. 그런 거. 그래서 저는 남들은 그냥 좀 대충 하는 일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넌 뭐든지 열심히 한다. 그런 말도 듣고 그 담임 선생님께서 솔선수범하는 유진이 실명 걸었는데 그렇게 생일 선물을 주신 적이 있는데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감동적이라서. 청소 이런 거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일은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이었고. 근데 사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특히 입시에서는 잘 맞지 않았던 거죠. 그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을 덜 들여야 되는 부분까지 너무 세심하게 신경 쓰니까 정작 중요한
예를 들면 배경으로 이렇게 빠지는 부분은 좀 이렇게 시원하게 휙 날려서 그려야 되거든요. 좀 메인부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강조해야 돼요. 이게 말을 할 때도 그렇고 뭐든지 그렇잖아요. 진짜 중요한 부분에 시간 관리할 때도 중요한 부분에 먼저 시간을 쓰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 구분을 잘 못했던 거죠. 사소한 것까지도 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순수한 거고 어떻게 보면 또 장점들이 숨어 있는 거죠. 순수한 거고 작은 것에도 열성과 정성이 다하는 거고 귀한 줄 아는 거고 사소한 인연도 그런 건데 이게 상황에 따라 치명적인 입시 같은 상황에서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제가 화를 잘 안 내요. 근데 저는 남친 사귀었을 때, 첫 연애를 했을 때, 제가 많이 싸웠는데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진짜 감정이 이렇게 북받쳐 오르는데, 그래서 눈물까지 말하면서 눈물까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침착하고 차분하게 말했더니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때 좀 약간 충격적이었는데, 제가 약간 평화주의여서 싸움을 안 좋아하는데, 싸웠으니까 약간 관계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가 좋아졌다고 하니까 약간 어이가 없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화를 내는 상황에서 침착하다는 거, 이성적이라는 거 굉장한 매력이 될 수 있구나 알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자신은 생각하지 못했던 장점이 사실 단점 덕분에 나오기도 해요. 동전의 양면처럼 성격이라는 게 단점, 장점 이렇게 완전히 전혀 다른 특성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 한 가지 어떤 특성 때문에 단점도 나오고 장점도 나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 많은 장점은 생각을 안 하고 부정적인 면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난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남들보다 느릴까? 빨리 행동하려고 하고 빨리 생각하려고 하고 심지어 느리다는 걸 극복하기 위해 휴식 시간도 안 가지고 남들이 쉴 때도 뭔가 계속 행동하고 있는데 난 왜 그래도 남들보다 계속 느리지? 이러면서 왜 하는 건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몇십 년간 이 짓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무라기도 하거든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이 점 고쳐 좀 이런 식으로. 근데 많은 경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을 하락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죠. 그래서 지금 자신감이 낮고 자존감이 없는 그 모습이 만들어진 그 여러분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바로 그렇게 자신을 타박하고 뭐라고 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질문이 좋은 질문이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냥 에너지만 깎아먹는 질문은 필요 없어요. 내다 버려요. 이렇게 정신적인 에너지만 소모하고 답답하게 답도 안 나오는 질문은 이제 우리 그만하기도 해요. 그만하기로 해요. 이런 식으로 타박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항상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있는 거, 그 모습을 이제 인식하세요. 깨어나도록 합시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엄청 높아졌어요. 내가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자존감이 높아졌느냐 그 비법이 궁금하시죠?